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요즘 원두 가격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도 버티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원두 납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또는 10,000원 이상 대폭 인상하는 반면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사이로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의 인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원두 납품 가격을 100원도 인상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러한 가격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25년도에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되는 원두들과 그나마 추천드릴 수 있는 원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격 인상에 있어 가지고 이 편차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생두의 대륙별, 등급, 품종, 가공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두 업체의 재고 소비량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이 각각의 생두들의 가격 인상 편차들이 굉장히 들쑥날쑥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대륙별 가격 편차가 가장 큽니다. 대표적으로 저가 커피의 대명사였던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 커머셜 등급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가격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과거 생두의 가격이 안정적이었던 시주얼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요, 보통 8,5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요, 수분이 한 20% 증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은 원두 1kg의 가격은 최소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두의 비율이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이 50%, 또 커머셜 등급의 콜롬비아가 50% 배합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원두 납품 가격은 10,000원 이상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커머셜 등급의 모던 블렌드 같은 경우에도요, 이 배합비의 85%가 이 두 생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원가가 10,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0,000원까지는 아니고 5,000원 조금 넘게 인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거는요, 다른 국가 생두들도 분명히 커피 지수의 영향을 받을 텐데 왜 이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과 커머셜 등급의 콜롬비아만 가격 인상 폭이 이렇게 가파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두 업체의 재고 소진 속도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국가는요, 단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입 또한 자주자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두를 수입할 때마다 이 지수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지수가 350일 때도 수입을 해야 되고 400일 때도 430일 때도 계속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 지수의 영향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니카라과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저희 업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생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커피 지수가 저렴할 때 국내 수입이 이미 되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완전히 가성비 커피인데요,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한때는 고급 커피의 대명사였는데요, 지금은 브라질 커머셜 커피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배합비의 케냐나 에티오피아를 주로 사용했던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완전히 잭팟 터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두 납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 죽는다고 할 때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처럼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납품받고 있는 원두에 예를 들어서 케냐가 50%, 에티오피아가 50% 배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두 가지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들은요, 그냥 무난하게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렇게 무난하게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두의 등급별 인상폭 또한 역시 굉장히 차등이 심한데요. 먼저 저가 라인에 속했던 커머셜 커피의 인상폭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중고가 라인에 속했던 프리미엄 커피의 인상폭은 중간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 라인에 속했던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가격이 아주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거의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스페셜티 등급의 바이올렛 블렌드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에 원가가 한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격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때 여기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여 있을 때 옆자리에 스페셜티 커피의 의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부스타 커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판매가를 생각하면은 정말 가격이 많이 한 2배 이상 오르기는 했지만은 현재도 여전히 가장 저렴한 게 로부스타 커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가지고 제가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케냐랑 탄자니아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원두를 추천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케냐와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싱글로 마시나 블렌딩으로 마시나 아메리카노와 라떼 모두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격 인상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추천하기 조금 애매한 상품들은요, 바로 에티오피아 커피나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커피를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비쌌던 커피가 그냥 비싼 커피가 된 거고요. 두 가지 커피 모두 기본적으로 산미는 높고 바디감은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사실 산미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설득을 하면 되는데 이 바디감이 부드럽다 보니까 사실 라떼를 만들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커피 맛이 변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요, 저렴한 커피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전에 뭐 10,000원 중반이라든지 20,000원 초반이라든지 이런 커피는 아마 한국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가끔 아직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로스터리가 저렴할 때 구매했던 생두를 다 소진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가격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두 가격 인상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요, 원두 가격 인상 또한 불가피할 것이고 아메리카노 판매 가격 인상 역시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케냐 블렌드도 개발하고 있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나 언젠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 지수가 저는 떨어지기를 기대할 뿐이죠.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름까지 원두 납품 가격이 다시 대폭 인상될 것 같은데요, 저도 최대한 버틸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잘 버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캣빠!